융합형 통합과학의 메카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전국에서 이제 과학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격오지에 있거나 또는 도서백지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군인 또 나라를 위해서 군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대치동 학원에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통합과학 만점 이제 4월 5일 토요일 날 시작인데요. 저희는 이제 몇 안 되는 그 원격 화상 강의 라이선스를 인가받은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에 이제 대치동 본원도 있고 저희 방배 서초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25학년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교학점제 원년이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과학을 첫 번째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 대비인데요. 자, 과학은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지구과학은 재미가 없어. 생물은 좋은데, 그리고 물리는 너무 싫어. 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 통합과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융합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통섭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2025학년도 고1 내신 중간고사 6회 완성입니다. 그리고 개강은 4월 5일 토요일 다시 한번 이 대치동에 이제 직접 오시기 어렵지만 이 대치동 상하탑이라는 최고의 학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는 그러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유홍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1 내신 샘터교육 2025년도 내신 심화 소수 정해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8년에 여러분들이 새 수능 확정 그러니까 이걸로 수능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내신 심화 소정에서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또 이제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통합 다 있지만 자, 이번 강의는 이제 특히 과학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드리고 다시 한번 원격 화상 강의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고1 1학기 성적 보장이 되는데 고기 학점제 그리고 여기 이제 강사진들이 있고요. 학교별 내신반이 있습니다. 그게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그다음에 개인별 맞춤 강의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아주 좋으신 선생님들이 나열이 되시고 그리고 고1 과목별 베스트 강사진 또 있고요. 자, 원격 학원 화상 강의 다시 한번 전국권 학습입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정말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나는 과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저희 뭐 주변에는 학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과학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저희를 이용하시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25학년도 수학, 영어, 국어, 통합사회 최적 강사진들이 있고 내신 대비 샘터교육 고교 학점제에 대한 그런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의 강사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6회 완성 개강 4월 5일 토요일 하는데 통합과학 원, 주로 이제 중간고사에서 통합과학 원 중에서 1단원, 2단원, 즉 1단원의 과학의 기초에서 과학의 기본량, 그 다음에 측정 표준과 정보, 그러니까 7개의 표준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림잡은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합적인 내용들, 그리고 물질의 규칙성에서 자연의 구성 원소,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그리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중간고사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 뭐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비슷한데요.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단원, 3단원 또는 2학기 단위에서 오버랩될 수도 있어요. 그것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합과학 원 고1 중간고사 4월 실시간 화상 강의. 자, 일단 총 6회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 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반정원은 뭐 2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공통진도 1회차 보겠습니다. 1회차는 4월 5일 토요일 13시에서 14시 30분. 왜냐면 화상 강의 때문에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key punctuality, 즉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의 기초, 과학의 기본에 대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2회차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16시에서 17시 30분. 자, 과학의 기초, 측정 표준과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SI 단위, 뭐 MKS 단위. 즉, 1m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자, 1m를 만든 거는 1790년이에요. 그러니까 1789년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기억나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정말 대혼란한 시대. 여러분 말대로 막 개판 5분 전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귀족들이 그러니까 하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막 도량형을 속이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는 라부아지라는 사람이 이거 도량형을 통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왕립 아카데미에다가 우리 통일합시다. 그래서 1m의 정의를 내렸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한 7년 동안 막 목숨도 잃어가면서 1m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우리가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구의 부피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시간을 그럼 바로 정하자. 그래서 세심식의 빛의 속도 이런 식은 재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초량이죠. 그 다음에 3회차로 갈게요. 3회차는 마찬가지로 토요일 13시에서 14시 30분 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자, 우주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우리의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원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양성자, 중성자 이전에 기본 입자인 쿼크와 렙톤이 시작해서 이제 슬슬 온도가 무지무지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냉각되면서 빛이 시작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고1 때 이제 그동안 단연간 이제 수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고1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우주의 시작인데요.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조상 쭉 올라가면 호모 사피엔스, 그 이전에는 자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의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태까지 왔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연철학적인 과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회차로 가죠. 자연의 구성 원소. 자, 우리 지구를 이루는 물질은 뭐가 많을까?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지구 껍데기에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철 아니죠. 지구 껍데기에는 규산염 화합물인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생명체는 뭐가 많아요? 생명체는 물이니까 산소, 수소, 탄소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소의 생성 과정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진도 5회차 다시 한번 4월 19일 토요일 13시에서 14시 30분. 자, 원소의 주기성. 이건 대부분 아직 있죠. 주기율표, 족과 주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1족, 그다음에 알칼리족, 그다음에 17족, 할로겐족의 특징, 그리고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 자, 그걸 이용해서 6회차는 일요일 날 16시에서 17, 30분에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즉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 즉 우리가 말하는 팔전자 규칙, 팔자의 없는 이런 얘기죠. 팔자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전자 규칙을 해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위결합, 금속결합, 수소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화합물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6회차로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좀 다른데요? 다 여러분들 이제 거기 준비해 된 거,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과정들을 다 단원별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원격 화상 강의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 아주 저렴한 가격.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시험 과정 보세요. 희망광장 추측돼 있고, 수납료, 그다음에 수업전 해서하고, 수업 진행은 수업 시작 30분에 일단 구글 미트. 그래서 카톡 오픈 채팅방, URI 공지, 그래서 쭉 나오죠. 개인별 마이크 음소거. 그리고 보충 추가 단원 질의응답이 있고요. 그래서 수강 시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그래서 여기 샘터 스터디에서 나와 있고, 이메일 신청을 했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프 원격 학원,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지경. 그리고 전화번호 원격 학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지만 국내 몇 안 되는 원격 학원 라이선스를 받은 그런 학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규칙성 2로 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외에도 나올 수 있지만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말고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물질의 규칙성질, 원소의 주기성 아까 생각,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 그다음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 물질의 전기적 성질.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 전기장, 그다음에 신소재,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많은 카이스트 과학자들, 또 표준연구소에 아주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전기적 물질, 신소재 같은 걸 정말 개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보면은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지구는 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수권. 또 공기가 있으니까 기권으로 돼 있고요. 또 지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권이 있고 외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태풍이 불거나 또는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영향에서 어떤 영역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지진과 화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역학 시스템. 자, 뉴턴 시대로 돌아갑시다.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또 달이 떨어진다? 달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옆으로 떨어져요. 그죠? 그걸 보고 원운동을 발견했고, 만유인력, 즉, 우리가 만약 유니버셜 그래비테이션을 발견했을 때 당시에 그런 중력을 받는 운동, 그리고 운동과 충돌, 즉 운동량과 충격량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운동 선수뿐만 아니고 자동차 범퍼부터 안전장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주 소립자의 시대, 즉 원자핵을 충돌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자가속기를 충돌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그 프랭크의 시대처럼
태초의 우주를 재현하는 그런 시대에도 그러한 실험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운동과 충돌이 되는 거.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 자, 우리 생명 시스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간단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숨을 좀 몰아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아유, 힘드네요. 근데 자, 이런 숨 쉬는 호흡 반응, 광합성 반응, 이런 반응이 뭐야? 산화와 환원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거의 다 화학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 아니에요. 중화 반응도 있고요.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화학 반응에서 물질 대사 반응, 즉 우리가 말하는 합성 반응이고 분해 반응이 있죠.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 자, 우리가 DNA 중심설, DNA 도그마 그러죠. 생명 시스템, DNA로부터 어떻게 RNA까지 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할까요? 자, 그런 코돈, 그 다음에 트리플렛 코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2로 가볼게요. 통합과학 2는 이제 주로 2학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통합과학 2를 미리 땡겨서 공부하는 학교.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 4분이 들어오신 학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알아두시고 작년에도 그런 학교 있으니까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맞춤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단 통합과학 2를 볼게요. 변화와 다양성. 자,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자, 생물의 다양성, 족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공부하죠.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 변화, 그다음에 진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 시작했고 이제 자연 선택성, 뭐 종의 기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겠고, 그다음에 화학 변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모든 그 과학의 기초는 화학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칠판, 여기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이 테플론 계통의 옷.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폴리에스테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폴리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화학 변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예를 들어서 철의 재련, 그죠?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암모니아 생성 과정, 질소비료 생성 과정, 원자력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학 변화에서 산화 환원 반응, 산과 염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제가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서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이 가빠지면 열받잖아요, 그죠? 호흡할 때는 발열 반응이구나. 이건 단순히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막 뛰기를 하면은 러닝을 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2단원은 환경과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물과 환경, 그러니까 환경, 생태계 평형. 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산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먹이사슬, 먹이그물 같은 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지금 지구 환경은 급변하고 있죠. 일부 과학자들은 196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약에 1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1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1.5도 정도 올라가서 지금 북극이 다 녹고 있고. 자, 과거 제가 여러 번 할 때는 북극에서 배를 타고 북극을 지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북극에 대륙은 없죠. 북극이 꽁꽁 얼어있으니까 어떻게 북극을 다 지나가요? 요즘 북극 배 타고 지나가요. 네, 북극이 녹아 있으니까요. 자, 그런 상태.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추위가 또 아래쪽으로 오고 제트기류가 바뀌고 LA에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엄청난 폭설이 지금 뭐 오고 있고 뭐 3월 폭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지구 온난화, 지구 황폐화, 사막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막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살지도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서 특히 이 부분 공부하실 때는 진짜 환경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갖고 공부하고 또 지구를 어떻게 이제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지구에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남방진동, 사막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에너지 전환과 활용, 즉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오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 핵, 융합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가 오죠.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우리 지구 전부 다 온다면 지구는 쫄딱 망하죠. 불에 타버릴 겁니다. 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대략 20억 분의 1 정도가 지구에 와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비 오고 바람 불고 풍화, 침식, 퇴적, 태풍 부는 거 전부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과 에너지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 바로 발전 방식. 즉 우리가 말하면 우리 아마 배우셨겠죠? 자,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또는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서 우리가 패러데이의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그거를 우리가 배터리를 쓰고 있고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과 침전 에너지, 열 효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죠. 연료전지 같은 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과학과 미래사. 요거는 이제 작년도까지는 별로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 기술의 활용. 아까 했지만 전기적 특징, 자기적 특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소재.
자, 여러분, 그래핀, 그 다음에 메타 물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배. 자, 스텔스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물질을 입혀서 도료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각을 만드는 거 있는데, 그 도료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 선진국들은 그 우리나라에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어떻게 공부하냐. 앞으로는 이제 투명 탱크, 투명 군복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투명망토라고 무슨 영화에 나오죠. 해리포터.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미래에는 전쟁에서 달라지겠죠. 군복도 안 보이는 군복 있고, 이런 건 어떻게 굴절유를 이용한 메타물질.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말하면 그래핀 같은 거,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전과 쟁점. 자, 굉장히 과학기술은 발달했고, 또 우리의 그 인류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지만 그에 반해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I 시대. 자, 제가 알기로 2016년이니까 막 10년 전, 약 9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정말로 유명하신 이세돌 구단의 바둑, 그죠? 바둑, 완전 뭐 초인적인 바둑 기사죠. 그분과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뒀어요. 하지만 4승 1패,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4승. 그래도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사람이 딱 한 명, 이세돌 구단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알파고가 모든 바둑을 다 이겨서 이제 바둑계에서는 탈퇴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2018년, 2019부터 이제 챗 GPT,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GPT, Generated Pre-training Transformer.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제 그거를 여기가 번역하는 그런 건데요. 챗 GPT 3.5까지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자, 요즘 말하면 뭐 레포트라든지 법조인들이 판결을 쓸 때 다 챗 GPT를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의 쟁점. 과연 여러분이 이제 대학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레포트를 이게 챗 GPT로 쓴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학생이 우기면 몰라요. 자, 그런 데에 대한 쟁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AI의 위험성까지 지적되잖아요. 그죠? 중국에, 물론 또 중국이죠. 중국의 로봇이 차를 막 때리고 사고를 친 적도 있는데요. 자, 그런 쟁점. 그래서 AI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 핵심 개념 조금씩 해볼 거예요. 기초 문제부터. 자, 우주의 주요 원소는 수소, 헬륨이 전 세계 전체 원소의 98%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태초에 시작되었고 약 3분이 돼서 헬륨 원자핵이 생기고 그 전에 이제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 됐고 자, 지금은 지구의 구성 원소 그런 것들이 공부되시고 생명체 구성 원소들이 있습니다. 자, 수소 핵 융합 반응.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죠. 태양도 별 중에 하나인데요. 태양은 우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별, 좀 이상한데요. 별로 뜨겁지 않은 별이에요. 별로 크지 않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갖고 있는, 지금 지구를 행성으로 갖고 있는 태양은 별로 큰 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태양보다 훨씬 큰 별도 있고, 물론 태양보다 작은 별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수소 핵 융합, 수소가 4개 모여서 헬륨으로 바뀌는데 그때 약간의 질량이 모자라요.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소핵 융합이 돼서 헬륨원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임계 온도가 1천만 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10분 테스트 같은 거 문제겠죠? 쪽지 시험.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 뭐 당연히 수소죠. 그 다음에 수소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때 주기율표를 외우면 돼요. 수소, 헬륨 이런 식으로. 근데 헬륨이 3개 모이면 원자 번호 2번이 3개 모이면 6번이잖아요. 뭐 탄소가 되겠군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탄소까지 또는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별의 탄생과 진화 원소의 행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죠? 자, 일단 별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성운들이 암흑성운 같은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큰 부분에서 뭐뭐에서 중력에 의한 수축, 뭐 지구 같은 건 게임도 안 돼요. 지구보다 훨씬 큰 그런 성운들 그런 것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아직 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려면 임계 온도이 되고 그리고 별의 내부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자, 가장 무거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철입니다.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 정도까지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전환도 문제 한 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시는데 여기 A, B, C, D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생명체의 구성원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지구의 구성원소 되겠죠. 지구의 구성원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철, 산소, 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지각은 아니죠. 지각은 지구와 달라요. 지각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규산염 화물이 대부분이지만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다.
자, A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라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탄소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다이아몬드 별. 하지만 철은 질량이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쭉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 자, 지구, 뭐, 철이잖아요. 철. 그 철이, 맞죠? 중심부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펑 폭발하면 이제 행성상 호응이라는데 그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왜냐면, 자, 지금 철이 원자번호 26번이거든요. 근데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은 원자번호 92번, 플루토늄 원자번호 94번이에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이 초신성 폭발해서 남겨진 요즘 말하면 뭐 개자리 성운 같은 것들이 모여서 다시 태양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먼지부터 시작해서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이제 기본적인 문제, 여러분 내신에서 제일 잘 나온 문제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헬륨 원자를 이루는 입자인데 헬륨 원자 원자번호 2번이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 원자가 있습니다. 전자 2개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쿼크들이 모여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쿼크 3개인데 업 쿼크, 다운 쿼크 곧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쿼크는 이제 태초의 우주 때 만들어져서 기본 입자, 보통 쿼크라 그럽니다. 그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아니죠. A는 양성자니까 정기적으로 플러스, B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약 3000도까지 떨어졌을 때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스펙트럼이니까 너무 쉽게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레인보우 연속 스펙트럼이죠. 태양 같은 거. 이거는 발광 스펙트럼, 뜨거운 기체를 통과했을 때 보시면 되겠고요. 고난도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원하는 태양계 행성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계 성운, 자, 성운이 수축해서 중력 수축이 되고 원시 태양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죠. 원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원반에는 이제 미행성,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거나 소멸되겠죠. 자, 그래서 가나 순으로 됐고요. 밀도가 점점 커지고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얼마까지 1천만 도가 되면은 수소에 융합을 해서 주계열성인 스타가 탄생한다는 거. 두 번째 문제로 볼게요. 그림은 지구의 형성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가 태양과 비슷한 그런 원시 행성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45억 년 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46억 년, 45억 년 큰 의미가 없는데요. 처음에 지구는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로 작았는데 막 그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해서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표면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녹은 걸 시적으로 마그마의 바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바다였어요? 아니죠. 마그마가 용융된 상태인데 녹아 있으니까 바다처럼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냉각되고 원심력에 의해서 중심부에는 무거운 철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 맨틀에는 가벼운 규산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식어서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술형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가장 여러분 성적 1등급, 2등급 잘하는, 특히 고기호 원년제이기 때문에 1등급에 꼭 들어야 됩니다. 1등급 10%지만 거기 못 들면 안 되겠죠. 서술형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수소와 헬륨. 자,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질량 1입니다. 물론 동위원소 빼고요. 원자번호 2번 헬륨이죠.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이 4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에게서 실대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처음에 태초에 약 138억 년 전, 제가 여러분 학생 때는 140억 년 전이라 그러고 그전에는 142억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바뀝니다. 허블 상수도 계속 바뀌죠. 하지만 요새 것이 더욱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더욱더 정교하고 또 고급화된 그런 만환경 그런 것들이 우주로 띄워지고 있고, 저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와 외국이 같이 합작한 그 우주 만환경이 또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사실. 자, 처음에 태초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 있는 상태.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에너지도 질량도 시간도, 예, 그리고 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게 10의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게 뭔 소리예요? 근데 그걸 프랭크의 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프랭크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입자가 있고 반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고 반양성자가 있고 쿼크가 있고 반쿼크가 있어요. 서로 충돌하면 소멸되겠죠. 그런데 10억 분의 1마다 하나씩 남아요. 그래서 그 프랑크 시대부터 우주가 조금씩 만들어지죠. 그래서 약간 불균형이 되면서부터 이제 쿼크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처음에는 우주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 빛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스프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의 23승 켈빈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한 숫자인데요. 자,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핵변환을 했어요. 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너 내일 양성자, 나는 오늘 중성자, 내일은 너가 중성자, 양성자 바꾸기로 했는데, 자, 우주의 온도가 이제 팽창하면서 우주가 급팽창을 하죠.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꼭 외워둘 게 있어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얼마나요? 한 10,000분의 1 정도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성자 하기가 힘들어요. 난 더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중성자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가, 자, 우리한테는 행운의 시간이죠. 수소만 있었으면 우주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바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 되고 그것이 별의 바로 기본 원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핵변하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내지 않는 선생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너 양성자에서 왜 중성자가 됐느냐? 양성자에다가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 마이너스잖아.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면은 중성자가 됐구나. 참고로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의 약 1837배, 2000배로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조금 가볍고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무겁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핵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죠. 그림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예,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있지만 하여튼 얼마나 큰가 그걸 주격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지구과학 원에서는 조금 자세히 달라요. 태양보다 질량이 2.5배인 별, 10배인 별, 25배인 별, 그러면 중성자 별이 되느냐 아니면 블랙홀이 되느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10배 이상 되는 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소, 헬륨, 탄소, 네온부터 해서 철까지 되는데요. 왜 철보다 무거워서 안 들어지느냐? 이건 화학적으로 설명하셔야겠죠. 철은 원자 번호 26번이지만 철의 핵과 핵 사이 인력은 막말로 세계 최강입니다. 우주 최강이에요. 그래서 철보다 핵이 인력이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철보다 더 센 물질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철보다 더 센 자연 금속은 없죠. 합금은 있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저기 란탄족 가면 철보다 센 원소는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더 이상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철은 핵과 핵 사이 인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답하면 되겠고,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된다는 거. 자, 14번 볼게요. 다음은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수합 같은 거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시 행성일 때 미행성이 충돌해서 마그마의 바다,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 답하면 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형 문제입니다. 2028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는데 똑같은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자, 외분화인데요. 외분화를 발견하신 거는 지금부터 100년 전? 이제 1929년이죠. 에드윈 허블 경이, 영국 사람이 드디어 외분화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따른 많은 학자들이 가머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빅뱅 우주론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 만유인력도 있고 아인슈타인의 내용도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따르면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끝까지 빅뱅 우주론자들 정말로 막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1955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돌아가셨고 1964년 드디어 빅뱅의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야. 우주 어디를 봐도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 예.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자, 우주가 38만 년이 지나니까 300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빛이 드디어 우주 밖으로 나와서 지금도 우리는 그거를 관찰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다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 질량이 3대 1이다. 예. 그래서 빅뱅 직후에 성간 기체가 포함된 원소는 빅뱅 직후에는요 이런 기체가 없었죠. 바로 뭐야? 쿼크와
렙톤인 전자밖에 없다. 답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2번. 그림 가나다는 성원설을 바탕으로 태양계 형성 과정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처음에 이제 여기 성운이 모여서 쭉 됐고, 그다음 미행성체가 되고, 지금 원시 별이 만들어지고, 지금 슬슬 이제 소행융합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 태양계 형성 과정을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성의 평균 밀도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이죠. 지구 행성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각처럼 단단한 게 있고, 핵이 금속인데, 목성 행성은 기체, 가스형 행성이죠. 질량이 크지만 밀도는 작다. 뭐 그걸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신 고1 원격학원 라이브,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통합과학 만점, 우리가 이제 대치동에 어려우신 분들, 도서 벽지에 계시는 분들, 또 격오지 근무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학원 오기가 힘드신 분들, 특히 그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강은 4월 5일 토요일 6회 완성으로 저렴한 가격이고, 다시 한번 실시간 라이브 라이선스를 딴 유일한 우리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